네, 증시 프리즘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제보다 24포인트가량 더 빠졌습니다. 2620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후에 소폭 반등하는 듯 하더니 방향성 없이 출렁이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10원 넘게 뛰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1240원 선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한 주 전에 비하면 그래도 이번 주는 하락폭이 다소 좀 완만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수렁에 빠진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이 3,000선이, 선전 지수는 현재 2,000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6%가량 빠지면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8,000선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전시가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데 이 봉쇄에 들어갔던 소식 충격이 정말 컸던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렁에 빠진 상황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전시를 봉쇄했는데 선전은 쉽게 말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IT 기업들이 대거 위치해 있는 이곳이 봉쇄되다 보니까 이 빅테크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요. 또 미국이 지난 8일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리면서 중국 기업들의 퇴출 우려가 부각된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 이 중국은 우리처럼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하루 고작 한 60명 정도 수준인데도 도시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중국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발생하면서 이 치솟던 유가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여파가 우리 증시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중국 펀드 수익률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빅테크주 ETF도 보시다시피 시장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FNF나 LG 생활건강, 호텔신라와 같은 중국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 증시가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동안 중학, 서학, 동학 개미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런 불안감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계속될까요? 네,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중국 당국은 최근에 성장률 목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5%를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구체적인 부양책까지는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은 증시 위험은 확대된 한편 적극적인 부양 정책은 불충분하다.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치솟는 환율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올랐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서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124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에 힘입어서 외국인 수급도 불안한 모습 보이며 투심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고요. 예.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환율이 1250원의 상향 돌파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은 곧 있을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통화 정책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환율이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최근 한 30년 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한 4차례 정도 올렸는데 그중에 3번은 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점 이후에는 달러 강세가 오히려 완화가 됐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제가 조금은 무거운 내용을 다룬 것 같아서 분위기를 조금은 전환해서 다시 뜨는 항공주로 잡았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 해외 입국자들에 한해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점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항공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오늘 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내일 관심 둬야 할 포인트들 또 짚어볼까요? 네, 오늘 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꼽히는 만큼 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전문가들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우리 시장은 이렇게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또 러시아가 디폴트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어서 시장의 경계감이 확산될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1년 내내 지속된 주가 부진과 또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이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내일 주총에서 어떤 입장 내놓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박 기자가 얘기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총 시즌이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내일 삼성전자 주총을 시작으로 또 17일에는 메리츠증권과 호텔신라, 25일에는 KB금융과 SK텔레콤, 금호석화, 29일에는 LG와 SK, 카카오 등의 주총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